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즉 평가원 모의고사 한국사 영역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갈판, 갈돌, 가락바퀴. 자, 간석기죠? 갈았다는 뜻이에요. 갈판, 갈돌. 자, 이거 나오면 이 시대 바로 나와야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 하나, 언제나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석기의 유물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빗살무늬 툭입니다. 자, 뭐 비파형 동검, 청동기죠. 요 임신 서기석은 신라시대 거고, 이 당백전은 그 흥선 대원군이 그 경복궁을 중건할 때 발행했던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가상대화에서 밑줄 친 단판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서희예요, 이분이. 자, 나라 이름이 고려다. 여진을 몰아내고 옛 땅을 찾는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단판이 언제냐면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서희라는 분 기억하시고, 서희의 단판 그리고 같이 나오는 게 강동육주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강동 육주 지역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저렇게 한 이유가, 그 거란은 고려한테 강동 육주를 주고 고려가 자기네들을 침략할 거를 막은 셈이고, 이제 송나라를 침공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를 치고 싶은데 그러려고 갔다가 고려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협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3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교를 수용했다,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한 나라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령하고 불교를 했던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 특히 이게 장수왕 때죠. 자, 그러니까 가국가는 고구려입니다. 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리면서 율령과 불교만으로는 이게 나라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 이제 개혁군주예요. 율령, 불교, 그리고 태학, 이제 이런 걸 하셨습니다. 이 전 왕이 고국 원 왕인데, 이분이 이제 백제의 근초공한테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율령, 불교, 태학, 이런 것들이 이제 율령 반포하고 불교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어요. 근데 비슷한 게 이제 신라에 법흥왕이 있어요. 이 신라의 법흥왕은 율령 반포했고 불교 공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게 고구려인지 신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도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지를 보면 태학을 설립하였다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태학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대학교급 교육기관입니다. 이제 고구려는 태학이 있고 신라는 국학이 있고, 통일신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는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태학을 설립하였다입니다. 자, 왕건이 건국한 나라는 고려, 그 다음에 골품제를 시행한 나라는 신라죠. 군국 기무처는 가보기업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려 제4대 국왕의 정책을 조사해라. 자, 과거제 도입 나왔습니다. 이분 누굽니까? 바로 광종입니다. 자, 광종하면 과거제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뭐냐? 노비안건법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광종하면 항상 과거제랑 노비안건법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사실 이 과거제 도입보다 이제 노비안건법이 먼저예요. 노비안건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달인가? 그 뒤에 과거제를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개국 공신들, 호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모야 하고선 다 때려 잡은 게 이거예요. 공신과
호족 세력 숙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던 국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5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는 명의 천력 이북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자 요동정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그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분 누굽니까?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 고려에서는 이제 나라를 구한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이제 백성들의 신망이 높았던 스타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위화도에서 병력을 빽해가지고 최영을 잡고 우왕을 퇴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노급을 폐지한 나라는 통일신라, 마한을 복속한 나라는 백제,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에 시행이 됐고, 통리기무아무는 1880년대에 설치된 그 개화개혁기구입니다. 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인삼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자, 송상, 만상, 내상 등 사상이 성장했다. 이 사상이라는 건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그 사적인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뭐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나 있고, 선대제 수공업, 이건 뭐냐면은 이제 먼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이만큼 만들어줘 하고서 이제 계약금 걸고 지금 뭐 계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거 어느 시대예요? 제가 경제 파트를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 딱 한 시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시대, 조선 후기입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됐다든지 이제 뭐 민영 수공업이 발전했다 이런 거에서 조선 후기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조선 후기의 그 경제나 농업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이 조약 체결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빙 사절단 미국 대통령을 만나다. 이 보빙사를 기억하시는 학생들이라면은 조약 바로 나왔을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지금 미국을 방문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하고 맺은 조약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조선이 서양과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이제 물론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배경도 중요합니다. 이걸 맺게 된 배경이 이제 청나라가 미국하고 조약 맺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에요. 이 조선책략도 역시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러시아의 남한은 위험하다. 조선 입장에서 그걸 막으려면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생들, 양반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가나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전봉주는 반침략의 기치 아래에 다시 봉기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동학농민운동이죠.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운궁으로 돌아온 후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 연호를 광무로 정하였으며 화면에 제시된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고, 요거는 지금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된 거예요. 이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이건 대한제국이에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 뒤에 나왔던 거를 이제 큰 틀에서만 보자면은 이 동학농민운동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같은 시기가 동학농민운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갑오개혁, 얘가 전부 다 189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이제 근데 요 뒤에 이제 삼국 간섭이 일어나서 고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끼어들어 가지고 일본이 청나라의 요동반도 가져가는 걸 막아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 그걸 보고 러시아 세구나 해가지고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니네 뭐 하냐 하고서는 그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하죠. 그게 이제 을미사변.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이 이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고종은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일본인들이 옆에서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행하게 된 게 아간파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간파천 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선지에서는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아간파천이 단행되었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거는 요거 이제 원 간섭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몽골하고 이렇게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하고 강화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내용에 의해서 이제 고려의 영토 일부를 원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나중에 공격해가지고 회복하는 거는 공민왕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암태도 소작쟁이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에 있었던 그 노동쟁이 사건이에요. 이제 지주들이 워낙 소작료를 높게 받고 힘들게 만드니까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9번. 미출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정총국을 방문했대요. 왜? 이 개국 축하연에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시겠죠?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 라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뭐 급진개혁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또 청나라에다가 SOS를 하고, 그래서 청나라가 오케이 한 다음에 와가지고 또 진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이 갑신정변, 이 청군이 개입하는 요 과정에서 일본군하고 청군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청나라랑 일본에서 조약을 맺고, 야, 우리 둘 다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성 조약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본하고 이제 갑신정변 마치고 나서 일본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자, 공인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대동법 중요해요. 대동법 시행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하면은 진울이라는 스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0 총선거가 실시되는 결과, 요거는 이제 그 유엔에서 소초기에서 결의한 결과, 이제 남한만이라도 선거해라 해가지고 50 총선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쭉 읽다 보니까 국민의 선거를 모아 일본에 진 국채를 갚고자 김광재, 서상돈 등의 제의로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나라빚 갚아서 일본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국채 보상 운동이고요. 이 운동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즉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예 이 문장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여러 시험에서 선지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 본문에서는 내용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지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YH 무역사건은 그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집강소는 그 동학농민운동 말씀드렸죠.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그 전주화역이 체결된 후 농민들이 개혁을 위해서 설치한 자치기구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1번. 가당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창립하였다. 공화정 수립을 지향한 비밀 결사였다. 모를 수 있겠지만 태극 서관과 자기 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걸로는 알아야 돼요. 이 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 한말 애국 계몽운동 단체. 자,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이제 신민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체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민회가 이렇게 그 회사를 운영해서 어떻게든 이제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민회가 이때는 강점기 직전이었는데 뭐 이때 이미 저러다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서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식민회에서. 그래서 이제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를 운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 학교, 특히 여기 대성학교 나와 있죠. 3번이 답인데 오산학교랑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을 신민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잡지 어린이의 1930년 2월 부록으로 제공된 놀이용 말판이다. 자,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특히 이 가는 어린이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했다. 자, 이거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분한테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소년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도교는 원래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어린이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게 이제 그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제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이 단체를 이끄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인 애국당 결성을 주도한 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한 침략 세력을 제거한다 해가지고 이봉창 군, 윤봉길 군. 자,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이거 누가 만드신 겁니까?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밑줄 친 나는 바로 이 김구 선생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은 업적이 너무 많아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계시면서 임시정부 활성화하려고 이 한인애국단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장제스한테 이제 중국인 100만 명이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했다라는 평가까지 들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을 역임하시기도 했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광복된 뒤에도 이제 그 김규식 선생과 함께 그 남북협상 평양 가잖아요. 통일정부 수립하려고 유엔에서는 야, 남한만이라도 총선거해라 이렇게 했는데, 김구 선생은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정부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 이랬습니다. 물론 결국 분단됐지만요. 자, 1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순종의 장례를 바쳐 일어났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갈 거 뭐예요? 60만세운동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순종 장례일이라는 말로 바로 나와야 되는, 이게 바로 60만세운동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본문의 다른 글도 좀 볼게요. 천도교 계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학생단체가 함께 계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도부는 검거됐지만 학생들이 시위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손을 잡은 일이었어요. 사실 저 두 세력은 원래
그 사상의 근간 자체가 달라서 한데 뭉쳐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이라는 큰 가치 아래서 뭉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을 합쳐서 일을 추진해 보니까 뭐가 좀 괜찮아, 성과가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힘 합쳐서 일해 볼까 해가지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요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설립된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 중간에 이제 정우의 선언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신간회가 창립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미출친 2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편지는 2단체의 여운형이 1918년 11월 윌슨 대통령이 특사에게 보낸 거래요. 자, 뭐 민족 자결주의 재창을 계기로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했고, 또한 김규식이 독립을 요구하는 외교 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이게 1918년인데 김규식이 외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나오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한청년당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내셔야 되냐면 이게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했다. 제가 조금 전 앞문제에서 김구 선생 말씀드리면서 말했던 그 김규식 선생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역시. 자, 다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이 신한청년당은 계속해서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회에다가 파견을 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다른 선지들도 좀 봐야 돼요. 자, 만민공동회 하면 이거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고,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요거는 이제 보안회. 이 독립협회도 비슷한 게 있죠.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런 게 있고, 이 보안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습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은 신한청년당이고요. 그 다음에 동학교주의 신원운동을 전개한 거는 이제 이 동학교도들이겠죠. 그리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으로 해산된 단체는 대한자강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독립협회랑 보안회 저 키워드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16번. 미출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금속류 공출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출이란 건 이제 나라에서 가져간다 이거예요. 전쟁 물자 확보하려고. 쌀에 대한 공출과 함께 놋그릇, 쇠붙이를 수탈하였습니다. 자, 이거 일제가 지금 전쟁하려고 이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 시행됐어요. 전쟁 때문이에요, 이게. 일본인들만으로는 자기네 전쟁하기 힘드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자기네 전쟁에다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어 놓고 전쟁에 들려고 민족 말살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관련된 게 여기 나와 있죠. 황국 시민 서사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저 신사 참배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래버려요. 치졸하죠, 좀.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답이 5번 황국 시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 말살 통치랑 국가 총동원법 시행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작한 것으로 북한군에게 살포되었다. 자, 대한민국이 했던 전쟁은 하나밖에 없어요. 6.25 전쟁입니다.
물론 여기 뭐 국군, 유엔군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뭐 북한군도 마찬가지죠. 자, 6.25 전쟁 때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많이 밀리죠. 저 경상도 낙동강 지역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만 이제 남동 쪽만 우리나라 거고 나머지 뭐 전라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북한이 이렇게 장악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황이 반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가게 돼가지고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다시 밀려 내려와요. 이제 관련된 키워드로 이제 그 뒤에 흥남 전투, 흥남 철수, 그 다음에 일사후퇴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월 4일 날 서울을 뺏기고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자, 18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8일 이후 공수 특전단들이 선량한 시민과 지성인들 상대로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한 학생, 교수, 시민을 폭도로 몰았다. 자, 일어섭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읽으시면서 언제 무슨 운동인지 감이 잡히시죠? 광주라고도 돼 있고 날짜가 18일인데다가 공수부대 투입됐어요. 계엄군 사령부 있고요.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돼요. 이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이전에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 물러나게 하려고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5.18 민주화 운동뿐만이 아니라 4.19 혁명이랑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베트남 파병 특수. 자, 이 정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베트남 파병 나오면요.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정부는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말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해서 수출 100억 달러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에 기반이 됐던 운동이기도 하죠. 예. 다만 이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낮은 임금이랑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되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밑줄친 합의서를 채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오는 이 합의서예요. 사실 이 남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서가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그리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체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합의서의 서명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항쟁이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겠다라고 당시의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나와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선거에서 정말로 직선제를 했어요.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 노태우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6.25 민주화 선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연도로 따지면 1991년인데 뭐 거기까지 기억하실 건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당선됐던 분이 노태우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세워졌다. 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김정일하고 같이 해서 남북 공동선언 한 게 이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23년 9월에 실시되었던 그 평가원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